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20년도 3회 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기준 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취업규칙이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거 1번 업무의 시작시각, 2번 임금의 산정기간, 3번 근로자의 식비 부담 모두 좋은데요. 4번이요. 근로계약 기간은요. 취업규칙이 아니에요. 취업규칙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 근로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업규칙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콕 집어 해설해 보면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대한 것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문제를 통해서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81번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헌법 제32조는 근로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번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 3번이 틀렸네요. 우리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여성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연소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고령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죠.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었어요. 그 외에도 국가 유공자나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근로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나오고요. 이거 시험 문제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83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맞아요. 2번에 준고령자란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것도 맞아요.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해서 요거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3번에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도 아니에요. 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은요. 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로자 정의 세 가지로 했었죠. 첫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는 좀 애잔하죠.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어떻게 생활하는 자, 이런 거를 근로자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 고근남이죠.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는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이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해서 고근남이는 실제적이라고 했었죠. 세 번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의인데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이 근로기준법은 상당히 좀 원칙적이고 좀 건조한 느낌이라고 했었어요. 일단 3번 틀렸고요.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8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억번 여성 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이거 되겠죠? 니은번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맞고요. 디귿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좋고요. 리을번 직전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모두 맞는 내용이라 4번이 답이 되네요. 85번
근로기준법령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또 나오고 있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원칙적이다, 좀 건조하다 이런 개념. 그래서 1번 맞는 거네요. 2번 근로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맞겠죠. 3번은 지금 통상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거니까 이건 통상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정의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고, 그리고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이것도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 임금에 대한 정의고요. 통상 임금에 그렇다면 정의는 어떻게 되냐? 통상 임금이라는 것은요, 근로자에게 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그런 그 임금을 얘기해요. 뭐 시간급이라든지 1급 주급이라든지 도급 금액까지도 포함해서 아무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바로 통상 임금이에요. 4번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참고로 좀 더 알아둘 사항, 평균 임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산정하는데 이용되어진다고 했나요? 퇴직 급여, 그리고 휴업 수당, 그리고 재해의료금 산정에 평균 임금이 쓰이는 것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어요. 86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 방금 전에 했던 것이잖아요.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 제조업이 또 나왔네요. 이 4번이 틀린 내용이다. 뭐 중소기업 근로자는 맞는 것이죠. 뭐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도 되고요.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도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파견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어진다. 87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 방법, 이것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오고 있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훈련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리고 훈련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했었어요. 훈련 목적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지죠. 양성 훈련이냐, 향상 훈련이냐, 전직 훈련이냐. 이제는 외울만 하죠. 훈련 방법에 따라서 네 개로 나눠지죠. 훈련 전용 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한 시설, 훈련 전용 시설이니까 훈련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집체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산업체의 생산 시설 및 근무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훈련을 우리는 현장 훈련이라고 했었어요. 현장 훈련. 그 외에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원격 훈련, 이 셋 중에서 둘 이상을 결합한 것이 바로 우리가 혼합 훈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훈련 방법이냐, 여기 집체 훈련 아까 답이 벌써 딱 이렇게 나왔네요. 88번. 고용보험 법령상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우리 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먼저 그 해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해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유냐면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세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질병 부상, 네 번째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다섯 번째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런 이 5가지 사유로 인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번이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딱 답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89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은 뭐 당연히 맞겠죠. 2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휴업 수당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건데요. 이것도 틀렸죠. 통상임금 아니죠. 아까 평균 임금이 바로 휴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통상 임금, 평균 임금에 대해서요. 3번. 2번 틀렸네요. 임금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했었고, 4번에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 뭐 당연히 맞겠죠. 90번. 고용정책 기본법이요. 틀린 거. 1번.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2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권호장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맞는 얘기고 3번에 틀렸네요. 상시 100명 이상이 아니라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4번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고용정책기본법이니까 고근담에 해당되어져요. 이 고근담은 실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로자를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한다. 91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좋죠. 2번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내용이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4인 이하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고요. 4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하여는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9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냐? 맞는 거겠죠. 2번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이거
임금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요, 임금차별로 인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는 거예요. 3번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2회다 아니다. 연 1회 이상만 하면 된다. 4번에 고노장은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교육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93번에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니죠. 이거 틀렸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 21년도 2회차인가요? 거기서 이 위원회의 그 인원수에 대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래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가장 적은 인원수 9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2번에 그래서 이거 1번 틀렸어요. 이거. 근데 2번 보세요.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2년 아니죠. 3년이죠. 2번도 틀렸네요. 1차에 하나 연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지금 오류로 잘못 나온 거고요.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 인원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인원이 적으면 적어도 좋다. 그래서 9명 이내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용재난지역조사단. 고용재난지역조사단은 15명이라고 했었어요. 15명이요. 그리고 고용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 20명 이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용심의회의 인원 제한은 3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딱 정리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언제 어느 때 또 이게 나와서 맞을지 모르니까요. 땡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94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정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정년이요. 정년. 94번에 정년이라고 했어요. 1번에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자를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직종에 재고용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2번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한다. 요거는 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3번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임금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맞는 내용이고요. 95번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에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피보험 자격에 취득일과 상실일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이 취득일과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상실일 둘로 나눴을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들 많이 해놓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취득일은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날 취득해요. 그리고 상실일은요. 상실일은 그날 상실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상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망이나 사망이나 이직하는 날은 그 다음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날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날이라고 외워두세요. 모두. 하지만 피보험 자격을 상실할 때 사망이나 이직으로 인해서 상실하면 바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바로 그날 1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상실을 찾는 거니까 상실은 사망과 이직만 다음이라니까요. 2번에 피보험자가 이직 나왔네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맞아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맞는 거죠. 4번에 보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이 다음 날 아니에요. 상실일, 취득일 모두 그날인데 사망과 이직한 경우에만 다음 날이고, 그리고 이 모두가 취득, 상실 바로 그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딱 알고 있으면 이거 문제 푸는데 그냥 껌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답으로 나오네요. 96번. 고용정책 기본 동영상 고용정책심의에 이거 나왔잖아요. 아까 했던 거. 1번에 정책심의에는 20명 이내라고, 20명 이내는 이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잖아요. 고용정책심의회는 바로 이렇게 고용정책심의회는 30명이 해당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딱 벌써 틀려 버렸네요. 그 1번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요 명수만 외우고 있어도 그냥 답을 그냥 낼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답으로 맞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9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의 나가는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 틀렸죠. 이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예요. 그래서 1번 딱 틀렸어요. 2번에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이 맞는 거예요. 이거 육아휴직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4번.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중요해요. 1번에 틀린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98번. 직업안전법령상 직업 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결혼 중개업 하시는 분이 직업 소개업을 겸업하면 뭐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거 인원을 그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단란주점 하시는 분, 이렇게 유흥업소에 이 종업으로 취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숙박업도 안 돼요. 하지만 이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99번. 고용보험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실업의 인정이란 하고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맞는 거고요. 2번에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아니죠. 일용 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이에요.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100번. 취급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누구든지 어떤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이거 구인자가 아니라 응모자죠.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구인자로부터는요, 이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모집해서 소개한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금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